지난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충청의 아들을 주창하던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어갈 향후 5년 동안의 충남의 모습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프로축구 무대로 진출할 천안시 축구단이 최근 마지막 K3 리그를 시작하며 프로화 준비를 위한 최종 모의고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6개 기업이 천안시에 1,300억 원가량의 투자를 결정하며 369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자체 중 최초로 3.1운동의 날 등을 제정했던 미국 뉴욕 나소 카운티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 소속의 한 소방관이 동해안 산불 지원 업무 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인이 그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민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선거 당시 충청의 아들이라 자신을 소개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충남 지역에 관한 굵직굵직한 공약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5월 이후 충남의 모습은 어떨지 최영민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대선 전부터 자신은 충청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9일 오후 7시 30분 마감된 투표 이후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0일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던 윤 후보는 0시 30분쯤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근소한 차이로 우세를 이어가던 윤 후보는 0.73%의 근소한 우위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선 이후 이제 주목할 점은 윤석열 당선인이 충남도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당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지정, 성완 종축장 이전 부지에 대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서산 민안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약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산, 아산, 천안에서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으로 이어지는 동서 철도 완공해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만들고 과거에 성안 목장이 있던 이 종축장 부지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뉴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오는 5월 제20대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모습에 벌써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있기까지는 충남의 주요 지역에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인데요. 충남에서만 51.08%의 지지를 얻어 약 44%에 그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앞서며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진 충남의 민심을 지유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충남 지역은 역대 대선에서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마찬가지여서 충남도 내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높은 투표율이 나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근소하게 앞설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줬다는 게 지역정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보다 많았으며 특히 예산군의 경우 33.24%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에 비해 윤 당선인은 63.12%를 기록하며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군에서도 윤 당선인은 60.4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충남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도 반색했습니다. 이명수 도당위원장은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호소하며 지역민들의 희망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충청을 중심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구분이 걸린 가장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마침내 충청인이 소망하던 충청 대망론이 실현되었습니다. 정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의 희망처럼 충청을 중심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른바 충청 대망론을 실행에 옮길 가장 적임자로 평가받았던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가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2024년 1월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내에 들어설 체육관이 2025년 완공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축구 종합센터를 찾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체육관 건립에 대해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내에 들어설 체육관 건립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이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가 통과됐으며 이번 통과는 앞서 통보받은 재검토 사항을 보완하며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총 2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곳 체육관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사우나 시설 등이 갖춰질 계획이며 특히 인근에 노령층 인구가 많은 것을 고려해 실버 웨이트존과 체력 측정실, 운동 처방실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중앙심사 통과를 통해 체육관을 비롯한 대규모 체육단지 조성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생활체육 기반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협약에 따라 오는 2023년이면 천안시 축구단은 그토록 바라던 프로축구 무대를 밟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마지막 K3 리그 시즌을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축구단은 프로화 준비를 위한 최종 모의고사를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이면 프로 무대에 진출해 천안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게 될 천안시 축구단. 지난 2000년 옛 천안이라가 지역을 떠난 이후 프로축구단을 갖지 못했던 천안은 이로써 20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프로축구팀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천안은 2022년 K3 리그에서 프로화 준비에 앞서 1년 동안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있었던 팀 역사상 마지막 K3 리그 개막전은 그래서 많은 주목을 끌었던 경기였습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의 경기장 사정상 불가피하게 올 시즌을 천안축구센터에서 보내게 될 축구단은 입장료 판매, 지정석 운영 같은 프로축구 경기에 필요한 많은 일들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함께함으로써 내년부터 진행될 프로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안전된 운영을 바탕으로 내심 팀 성적까지도 높여본다는 보관입니다. 근데 이 2부와 3부가 알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미 프로와 프로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팀의 생존을 위해서는 올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시작부터 돌풍을 일으켜서 시즌 말미에는 플레이오프까지는 한번 가보는 게 저를 비롯한 저희 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모두의 꿈은 이미 일부까지 가 있습니다. 프로축구에 목말랐던 천안의 축구팬들을 한껏 기대하게 하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 세미프로팀으로서 보내는 마지막 시즌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유망 기술을 보유한 6개 기업이 천안에 1,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이들 6개 기업에 대해 이연자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시가 지난 7일 국내 6개 기업과 1,36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투자 유치를 한 분야는 진단키트, 전기차 배터리, OLED, 밀키트, 화장품 분야 등 6개 기업으로 총 36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6개 기업은 천안 테크노파크 산단, 성거 산단, 신당동 일원에 97,310평방미터 규모의 추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젠바디는 신당동 일원 13,200평방미터에 160억 원을 투자하고 추가 공장을 신설해 4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제조기업인 천일전공 주식회사는 오산단 확장 부지 1713평방미터에 153억 원을 투자해 확장 이전하고 4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지난해 320개 기업 투자 유치에 이어 올 초부터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천안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미국 뉴욕의 나소 카운티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매해 3월 1일을 3.1 운동의 날로 지정하고 유관순상을 제정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유관순상 수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던 천안시 박상돈 시장에게 나소 카운티 측에서 표창장과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미국 뉴욕주 나소 카운티로부터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미국 뉴욕주 나소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유관순상 시상식에서 유관순 열사의 불굴의 의지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며 고마운 뜻을 전달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매년 3월 1일을 3.1운동의 날로 지정하고 3.1절 기념식 주최와 더불어 유관순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유관순상은 16에서 18세 여고생을 대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여학생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은 각각 $1,000 장학금을 받았고 장학금은 충남북부 상공회의소가 지원했으며 천안시는 수상자들을 천안으로 초청해 역사문화 탐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세관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테코 주식회사의 박영우 대표이사가 지난해 납세 실적이 우수한 모범 납세자로서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MEMC 코리아 한평희 수석은 세정협조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통관지원과에 근무한 오혜정 행정관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돼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천안세관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지정하고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납세자의 날 또한 기념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대응을 펼쳐 법 집행령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시 기존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전과나 112 신고 이력, 수사 중인 사건, 주변 탐문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13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구속했는데 이는 지난해 구속한 20명의 65%에 달하는 인원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권력을 확립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낭비되는 경찰력을 본래 치안 활동에 집중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병기 충남도 의원이 도내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외 유출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연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병기 충남도 의원이 도내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청년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및 범위, 중복 지원의 제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 타 시도로의 순이동 청년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입 대비 전출이 지속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대학 소재 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은 서울 65.3%, 부산이 57.3%인 반면 충남은 2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2020년 충청남도 청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지역 청년의 타시도 전출 원인은 일자리, 주택, 가족 문제에 이어 교육, 주거 환경 등 복지 측면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청년의 주택 임차 및 생활 안정 비용과 건강 검진,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학이 특히 천안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우리 청년 인구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부산 타 시도로 많이 전출을 해버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충남도에서 2019년 기준으로는 충남도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22%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청년들은 다 타지로 다 옮겨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과 또 안정된 또 주거 문제 등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청년들의 이제 신체적, 정서적 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충남의 청년 인구 변동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연자입니다. 천안시 동남구가 다음 달 30일까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부동산 다운 계약서 등 부동산 거짓 신고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동남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다운 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와 공인중개사들의 시세 조정 행위 등입니다. 동남구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 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 중대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6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지난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충전 개시와 상관없이 1시간, 완속시설에서 14시간을 경과해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앞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전 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며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 공간이 아닌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공간임을 시민들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 동해안의 산불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충남 소방본부 소속으로 동해안 산불 지원 업무에 나섰던 한 소방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소방관이 산불 지원 업무의 과중으로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충남 소방본부 소속이던 40대 어머니 소방경 A씨가 충남 서산의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앞서 충남 소방본부가 관내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 진압 지원에 투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 지원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최근 3개월간 주 50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며 불과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상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소방본부 측은 최근 잇따른 산불과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비상근무가 많아지고 있었다며 유족들이 정상적으로 순직을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한 예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도 충남도지사 역시 태안군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건강 문제 역시 각 지자체 및 국가에서 감싸 안아야겠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재단법인
대한 에어로빅 힙합협회 천안지부 김정미 지부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부장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소개해 주실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좀 자랑을 마음껏 해주신다면요? 자랑이라고 할 건 없고요. 저 에어로빅을 33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이번 코로나 시국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또 영업 제한도 받고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는 집합금지 명령도 많이 받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나 동호인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면 뭘까? 이 시국에 처음이라서 생각해 본 게 그분들의 조언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은 또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MK 시니어 모델 수석 부회장 겸 지금은 전주대, 청주 서원대, 대전대에서 워킹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도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대한 에어로빅 힙합협회 천안지부 지부장을 좀 역임하고 계신데 지부 소개도 같이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대한 에어로빅 힙합협회는 3년 전에 저희 대한체육회에 정식 등록이 돼 있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체조협회에 속해 있었어요. 기계체조, 에어로빅 체조, 리듬 체조. 그래서 독립이 돼서 이제 저희는 대한 에어로빅 힙합 협회로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힙합은 학생들 지금도 많이 TV에 나오고 있어요. 스트릿 댄서. 그래서 그거 같이 접목해서 지금은 국가 자격증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어로빅. 네,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그중에 에어로빅을 좀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저는 실은 에어로빅을 했었던 게 아니고 저는 구기 종목 배구 선수로 학창 시절에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제 부상으로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실업팀에 잠깐 있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뭔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좀 움직이는 거를 저는 좋아해요. 역동적인 것을.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백화점에 있는 에어로빅장을 구경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율동을 맞춰서 신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를 보면서 나도 저걸 해보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했던 게 지금은 주위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희 천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34년째 이거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천안삼성 NAC 에어로빅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에어로빅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체육관에 오는 회원님들, 동호인들 뿐만이 아니라 에어로빅 체조 국가대표 선수들도 발굴을 하고 있고요. 전문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지금 천안의 90% 이상은 저희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어려워서 지금은 많은 강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저희는 빈 시간에는 어르신들이나 학교, 방과후 수업뿐만 아니라 노인대학 복지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또 에어로빅이 단체 활동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흥이 나면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코로나 시국에는 많은 제한을 받았어요. 영업 제한, 집합금지 명령. 그러다 보니까는 운영에도 힘들어서 실은 좀 마음이 많이 상하지만 운영하셨던 관장님들이 문 닫은 쪽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빨리 종식이 돼서 예전처럼 일상으로 밖에 서고 많은 학교에서 또 시민들과 함께 건강을 챙기면서 신나게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재미있게 또 활기차게 야외에서나 실내에서나 함께 건강 챙기시면서 즐거운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천안시 에어로빅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실 지부장님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봄을 생각하면 따뜻함, 설렘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건조한 탓에 아주 사소한 실수, 작은 불씨조차 경계가 필요한 날씨입니다. 일상 속 화재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